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4회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자,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정규 강의는 오늘 동영무효고사 4회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최종 마무리 특강하고 백선 문제 특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규 수업이는 마지막이 되겠네요. 굉장히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도 남은 시간 동안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남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올해 한 해 동안 고생했던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하거나 그냥 조마조마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제 실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왕 여러분 부딪히는 문제라면은 가급적이면 좀 더 담담하게 내가 합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합격할 사람이 없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담담하게 부딪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되 시험 보는 당일날은 좀 더 담담하게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고득점에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사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현행 국토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국토개법이라든가 다른 법률들이 자꾸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있긴 있는데 이게 국토개법이 있는지 개발법이 있는지 정비법이 있는지 자꾸 혼동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을 가끔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개법에 규정되는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지가동향조사제도 있나요? 지가동향조사도 좀 생소하죠? 우리 국토개법 마지막에 토지거래 허가제 뒷부분에 보면 지가동향조사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지가동향을 수시로 조사해야 토지를 허가구역을 제대로 지정할 수 있겠죠.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올해 현 정부에서 신설된 제도죠. 4번 시범도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도시제도도 우리 국가가 많은 도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개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개발해보자. 필요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의미에서 국토개법 제일 뒷부분에 시범도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번이 지가동향조사제도나 4번의 시범도시제도는 우리 국토개법에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5번 이행보증금제도. 이행보증금제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행보증금제도는 우리 국토개법에서 나오는데요.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행보증은 네가 나에게 했던 약속이 믿업지 못할 때 그 약속을 네가 지킬지 안 지킬지 의심스러울 때 일정한 금액을 금융기관에다 예치하도록 하는 거죠. 만약 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돈을 찾아서 직접 내가 그 행위를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한 약속이 믿업지 못할 때 은행에다가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이행보증제도다.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국토개법 56조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있었죠.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있어 나왔고요. 두 번째, 조건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시군계 시설사업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조건부 실시 인가하는 거죠. 물론 그 조건은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기오염 방지, 그 다음에 조경입니다. 그리고 이행보증 여러분 유의할 점이 이행보증은 항상 이건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주디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이행보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무슨 사항이다? 이건 재량사항이라는 겁니다. 재량사항. 또 이행보증은 항상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고 뭘로? 보증서로 예치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주체가 누구?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등일 때는 이행보증을 예치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행보증 예치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예치금제도. 안전관리 예치금.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건 건축법에 규정되는 제도죠. 건축법.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1년의 공사 착공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물 착공을 하고 공사를 갖다 중지해버리는 경우 있죠. 공사를 중지하고 무단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도시 환경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고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예측하게 하는 것인데, 안전관리 예측금 대상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적어도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1000제곱미터 이상 공작물이고 건축물이고,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죠. 이걸 예측하는 제도입니다. 안전관리 예측금. 그래서 만약 공사를 갖다 중지하게 되면은 일단은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 미관 개선명령, 안전관리 표현 조치명령. 이런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이때는 행정대집행이 들어가고, 행정대집행 때 이때 안전관리 예측금을 대신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행보증은 국토개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안전관리는 건축법에서 두고 있다. 건축법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무단 방치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예측금들은 3번 건축법에 규정되는 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국토개법에서 청문 나왔습니다. 청문. 청문 하면 여러분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라고 그랬죠. 청문은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죠. 사전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청문하면 이건 첫째 의무사항입니다. 두 번째 청문하면 취소. 취소하면 청문 기각하시면 되고, 이 또 취소는 항상 뭐다? 구속적 취소해야 됩니다. 즉 그 취소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 그래서 행정관청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 전술 기회를 주는 것인데, 여기서는 취소를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기본계획 승인 취소 나왔네요. 취소. 2번 공사 중지죠. 3번 개발이 허가 현재 공익을 해야 할 우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 중지죠. 4번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허가 받은 자 허가 취소죠. 5번 도시운기 시설사업 중지죠. 그러니까 중지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중지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중지로 인해서 일반 국민이 꼭 피해가 된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취소를 찾아보면 1번 취소가 있고 4번 취소가 있고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 복수 정답일까요? 아니죠. 도시운 기본계획 승인의 취소는 기본계획이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승인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반면에 4번 토지를 허가를 취소하는 이 경우는 피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속적 취소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은 경기도 용인 인구 70만이죠. 도시발구역 인근에 가배토지 50만 제곱미터 시가와 조정이 지정됐습니다. 자, 가배토지에 면적 50만 제곱미터, 여기에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됐네. 시가화 조정구역. 이것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해제. 어떻게 해제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건 도시군 관리가 이제 응용한 문제죠. 자, 시가적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이기 때문에 이건 먼저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제해야 됩니다. 지정이나 해제나. 두 번째, 그러면 시가적 입안은 누가 하겠습니까? 입안. 자, 경기도 용인시죠. 경기도 용인시. 인구 7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대도시가 되겠네요.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6개 지역장이죠. 그럼 용인시기 때문에 누구? 용인시장이 입안하겠네요. 용인시장이 입안합니다. 세 번째, 입안하기 전에 시가받은 구역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걸 지정 입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관계 지방 의회에 의견 청취해야 되겠네. 의견 청취.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견 지방의회에 의견 청취하라고 그랬으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인시,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반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가와 조정이 해제된다. 그 결정은 누굴까요? 결정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하겠네. 용도구역 중에서 시가 조정계획의 결정관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다만 이게 국가계획과 관련되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여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얘기 없기 때문에 여기는 경기도지사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가와 조정계획이 해제되면 어떻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진행할 수 있죠. 그런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50만이죠? 시가와 조정계획이 해제되는 면적 30만 제곱미터에 생길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자, 그렇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인시장이 관계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위반하게 되고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하며 또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지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 바르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네. 1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제된다. 좋죠. 니은번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3번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용인시장이 위반한다. 용인시장이 위반한 건 좋은데 관계지방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죠. 디귿번 잘못됐습니다. 4번 위반할 때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 이상 일간신문에 14인상을 열람시켜서 주민에게 의견을 드려야 된다. 좋습니다. 해제를 위한 도시공원의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럼 틀린 것은 디귿번과 미음번이 되겠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죠. 응용된 문제.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문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은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 자에게 중개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중개 대상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설은 아파트죠. 아파트는 어디에 건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런 지역들이죠. 첫째, 유통상업적, 중심상업적. 다시 한번. 첫째, 일종 전용주거적, 일종 일반주거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상업적, 유통상업적 안 됩니다.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안 됩니다. 모든 녹지적, 관리적 안 됩니다.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안 됩니다. 일종 여기는 아파트 건설 안 된다고 그랬죠? 중심사업, 유통사업, 건물이 땅값이 비싼 적이죠. 유통사업체 시끄러운 적이죠. 안 됩니다.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안 됩니다. 녹지역과 관리지역은 4층이 하니까 안 됩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점은 2종 전용주거적과 2종, 3종 일반주거적 그리고 준주거적 상업적 가운데 근린, 상업적, 일반, 상업적 공업적 가운데 준, 공업적 그냥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가운데서 세 개인데 준공업적 가능하고요. 상업적, 근린 사업적, 일반 사업적 가능하고 2종 전용주거적, 2종 3종 일반주거적, 준주거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제1종, 전1종 안 되죠. 3번 유통사업적 시끄러워서 안 되죠. 4번 관리적 4층이 하니까 안 되죠. 5번 녹지적은 역시 4층이니까 안 되죠. 관리적과 녹지는 전부 다 4층이 합니다. 가능한 점은 정답 2번 2종 일반주거적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국토계획법 다음의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없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자, 우리가 기반시설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설치하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위치라든가 종류라든가 명칭 등을. 그런데 모든 기반시설을 그렇게 설치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대통령, 영어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시설입니다. 대통령 영어로 정한 경미한 시설. 이 경미한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걸 갖다 가끔 물어보죠.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교통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로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학원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 이거 도시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 공간시설 중에서는 대표로 공공공지 있습니다. 공공공지. 세 번째 유통공급시설은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학교, 유통공급시설에서 공동구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를 설치합니다. 공동구.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은 웬만하면 도시군 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학교하고 운동장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보건위생시설 중에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도시군 관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 필요 없는 것이 종합의료시설과 장례식장 도시군 관리 필요 없고요. 또 공원 안에 공원 점용 허가를 받은 기반시설 이건 도시군 관리 필요 없겠죠. 또 방제시설 중에서 방제시설은 대부분 도시군 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유수지 그 다음에 하천 유수지하고 하천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폐차장 이런 어떤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최근에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가 하는 경미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을 거쳐야 되는 시설을 말하네요. 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통시설이면서 도시군 관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번 공공공지 자, 도시 공간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하는 것이죠. 공동구 자, 이건 유통공급시설 중에서 반드시 도시관리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공원, 점용허가를 받은 공원 안의 시설, 도시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고요. 5번, 폐차장, 자, 이거,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시관리 필요한 것은 정답 3번 공동구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지금 제가 1회 문제에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 계속 출제했습니다. 1회 이후에는 개발행위 허가 사항과 허용사항을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했고요. 3회 때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가있는 문제를 출제했고 이번 4회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는 꼭 출제한다고 그랬죠? 개발행위는 허가를 제한한다. 이때 국토개발상 개발행위는 몇 가지 했어? 크게 5가지 행위했죠. 허가는 누가 합니까? 허가는 6개 지역장이 하잖아요. 이걸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한은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뭘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을 거쳐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허가권자 6개 지역장인데 이 6개 지역장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제한을 간다는 겁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면 어디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건 신도시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신도시. 어디? 여러분 송도 기억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제한 사유가 있었죠. 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거기 어디에? 녹지적이거나 계획관리적인 경우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가 있거나 조수류가 또 우량, 농지 등이 있는 경우죠. 녹지적 계획관리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또는 우량, 농지 보존할 필요가 있는죠. 두 번째,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훼손되거나 손상된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다섯 번째는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 기간은 1회 3년 이내고요. 1회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1회 2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3, 4, 5번 여기뿐입니다. 1번, 2번은 연장을 못해요. 이때 개발형을 제한할 때 국장이나 시의사가 제한할 때는 시의를 거치기 전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 사정에 관련 의견 청취. 자, 이게 개발형 허가 제한이에요. 자, 이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다고 그랬죠? 개발형 허가 제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틀린 거 국토교통부장과 시의사 시장으로서는 도시군 관리 개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좋죠. 제한기간 3년 이내며 1회 하나 2년 이내. 잘못했죠? 제한기간 1회 3년 이내. 1회 하나여 3년 이내고 1회 하나여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반드시 여기를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3번. 녹지수 수목이 집단지로 세역하고 있는 지역. 개발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 개발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 왜? 1회 3년다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5번. 개발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한지역, 제한대상 사유, 제한대상 행위, 제한기간 미리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그렇겠죠? 국장일 때는 관보에, 또 시의사 시장으로서는 공보에 이는 얼마한다? 고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의 허가 제한 3, 4, 5호의 경우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틀린 것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7번. 국토개발상 기반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틀린 것은 1번. 기반시설을 지상, 공간,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합니다. 2번.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해야 된다. 이게 공동구 수용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3번.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군계 시설은 국유재산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요. 4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군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관리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광역시설은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장, 특별도시장, 시장우수가 협약을 체결하여 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해 관리해야 된다. 잘못됐죠. 자, 광역시설도 도시군 계획시설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반시설 중에서 말이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 시설을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서 다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도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그런 것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을 때 이걸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광역시설. 그러니까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 관리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광역시설도 원칙은 도시군계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합니다. 도시군계 시설 일정이기 때문에. 다만 6개 지역장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원칙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습니다. 이건 5번이 어디까지나 예외지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8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물어보고 있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일 때 거기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해서 개발행위를 억제함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기반시설 부족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개발에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할 우려가 있는데 설치가 곤란한적일 때, 설치가 곤란한적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하는 막자는 얘기죠. 억제, 어떤 방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서 중요한 점이 우리가 국토기획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건폐율과 용적률까지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요. 단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라는 뜻인데 대통령령에 들어가면 건폐율은 손대지 않고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르지 못한 보겠습니다. 1번 개발밀도관리기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6개 지역장이죠. 2번 개발밀도관리기관 도시지역 중 개발에 인하여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준이 부족할 곳에 예산드는 지역 중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선한다. 자, 여기는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은 빠져야 되겠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고 설치가 곤란입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안 되겠네. 녹지지역이 빠지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됩니다. 3번 개발밀도관리위원회에서 6개 지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 아주 좋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렇게 나면 건폐율 용적률 다 나올 수 있어요. 강화. 단 대통령령이 빠지면 용적률만 50%까지 강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4번 개발밀도관리 지정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단 설치된 지방도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지정자치단은 절대 도시군관리기 아닙니다. 5번 6개 지역장은 지정할 때는 공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기관 6개 지역장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보에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밀도관리기관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 정치 없어요. 왜? 개발을 못할 억제하는 거니까. 또 지정자치는 절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다 기하시고 개발밀도관리는 절대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개발행위를 촉진한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켜서 개발행위를 억제한다? 바로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요. 아마 제가 예상컨대 상당수가 3번에다 정답을 찍었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번 그냥 좋은 문장입니다. 대통령 영의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 좋아요. 2번이 잘못됐습니다. 문제 9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매회 출제되고 있다고 그랬죠. 필수적으로 포함될 사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 결정 오셔야 됩니다. 이때 지구단위에서 반드시 포함될 사항 5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 건축물의 용도. 두 번째, 건폐율, 용적률, 높이. 예? 자, 첫째, 건축물의 건축제한 나와야죠. 건축물의 건축제한. 두 번째, 건폐율, 용적률, 높이, 채관도, 체제한도. 그리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1번 건축 용도, 3번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4번 기반시설 배치 규모, 5번 건축물 높이, 채관도, 체제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 자, 제일 먼저 건축물의 용도 제한, 두 번째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먼저 할까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채관도, 체제한도. 다시 한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반시설 어떻게 배치하느냐? 두 번째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채관도, 체제한도. 이렇게 5가지로 기억하시고 2번은 필수 포함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네. 10번은 자연환경 보호지원지역의 개발 진흥주, 관광 휴양 개발지를 지정하고 거기다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한 경우 최대로 행동 용적률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가 자연환경 보호지원지역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지원지역. 그 위에 뭘 정했다? 관광, 휴양, 개발, 진흥, 지구를 정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냐는 겁니다.
자연환경 보호 전적은 우리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 개발이 금지된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개발진흥지를 정했습니다. 그럼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으로 높아지죠. 이 위에다 지구단위 결정했습니다. B도시죠. 그러면 건폐율은 얼마? 150%를 완화시킬 수 있고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폐율은 얼마 됐습니까? 40 곱하기 1.5가 되는 것이고 용률은 100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60%가 되는 겁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까지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용적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용적률이 200%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결 응용한 문제죠. 조 문제. 문제 11번 갑니다. 토지개력 허가제입니다. 가장 바르지 못한 설명 물어봤습니다. 1번. 허가구역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를 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허가권자 사전에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허가구역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를 갑에게 매매한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이네.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고 사전에 허가권자를 만나서 협의하게 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갑은 사인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2번 서울시 소유의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농협협동조합이 일정한 지료를 지급하고 지상권 설정 결하는 경우도 사전 협의 대상이다. 서울시 역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농협협동조합은 일종의 공공단체입니다. 그러면 거래 쌍방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네요. 지료를 지급하고 지상권 설정이니까 원래 허가 대상이 되죠. 이 경우도 허가권자를 만나서 사전에 협의하면 되겠네요. 사전 협의. 3번. 일단의 토지에 올려야 토지 일부를 거래한 후 1년에 나머지 일부나 전부를 거래하는 경우 일단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본다. 그렇죠? 이건 일단의 토지의 부분적 거래행위를 말합니다. 일단 토지 일부를 거래하고 얼마 이내? 1년 이내. 나머지 전부나 일부를 다시 거래하고자 할 땐 일단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좋고요. 4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했다면 분할 후 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였습니다. 갑이 상업정리 토지를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필지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에서 500제곱미터는 원래 상업지에서 허가 기준이 200제곱미터예요. 그럼 허가 대상이 되죠. 이걸 허가를 안 받기 위해서 분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러면 300번지, 이게 300-1번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200, 이걸 300으로 하죠. 300제곱미터. 이게 200, 이걸 150제곱미터. 이게 150제곱미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거래하고 한다. 그러면 200이 못 되죠. 그러나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였기 때문에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했다면 분할 후 최초의 행위는, 최초의 거래는 설사 기준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네가 허가받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초의 거래는 반드시 의리에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리, 제3자 병에게 두 번째 거래할 때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거래만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분할했어야 돼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분할하면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허가를 받는다. 그럼 여기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분할했다면 모든 거래가 아니고 최초의 거래만 그랬죠. 3번, 4번 잘못됐고요. 5번은 허가구역의 국유지를 국유산법에서 국유산 관리계에 따라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한 후 시장 후 수급적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면 허가받은 걸 본다.
사후 통보죠. 허가구역 내 국유재산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에 그 사실을 시장고수청 사후에 통보하게 되면 허가받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래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일 때는 사전협의상이고 사전협의상.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국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또는 처분할 때는 사후 통보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12번은 국토기획법상 역시 이행 강제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바르지 못함 물어봤네요. 자, 부가권자는 누구? 시장훈수구청장이죠. 시장훈수구청장. 토지거래 허가권자니까요. 이 이행강님은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물론 3개월 상의 기간에서 이행을 명령하고 이행 명령이 funk했을 때입니다. 부가권자는 시장훈수구청장 좋습니다. 2번 부가서인은 토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아니죠.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 이행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명령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이행 강제는 언제나 명령, 이행 명령 불이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 부가금액은 취득가액을 기준하여 10% 범위에서 대통령 영위자는 금액 좋습니다. 토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하죠. 물론 실거래가를 알 수 없었을 때는 최근에 발표된 공시가를 기준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금액은 얼마냐? 취득가액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에요. 10%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무단 방치는 10%, 불법 임대는 7%, 불법 전용은 5%, 17.5죠. 17.5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4번 매년 1회씩 이행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이행될 때까지입니다. 이행될 때까지라는 의미는 의무기간 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3번, 5번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나빠지는 경우 국세,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 수행하는 법률에 따라서 강제 인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30일 이내 누구한테? 시장훈수구청장이 합니다. 또 나빠지는 국세나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 수행하는 법률에 따라 강제 인수할 수 있다. 좋죠. 부가권자 시장훈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세가 빠져야 되는데 여기 국세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랬죠. 요거 좀 유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몇 번?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토개법이었고요. 13번은 도시개발법이 되겠네.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을 물어보겠습니다. 실시계획. 여러분 도시개발법에서 계획이 몇 개 나옵니까? 계획이 3개 나오죠. 첫째 나오는 계획이 개발계획, 두 번째가 실시계획, 세 번째가 환지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은 수용방식, 환지방식에서 모두 나오는 것이고요. 환지계획은 환지방식에서 나옵니다. 여기는 실시계획을 물어봤네요.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겁니까? 이건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거죠. 이건 구체적인 것이고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실시간 개발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개발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또 실시간 인가받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지정권자. 근데 지정권자는 인가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하는데 말이죠. 누구의 의견 청취하냐? 주민의 의견 청취 아니고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다. 국장. 그럼 누구?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또 시, 도지사가 인가한다. 그럼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 인가고시, 작성고시 하게 되면 일정한 경우에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한정됩니다. 그 실시계획 중 도시군관리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고 이에 저촉 또는 종전 도시군관리계는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게 실시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 포함된다는 거. 그러면 옳게 설명해 넣어서 1번 도시발기에 지정권자 수립하는 구체적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구체적 사업시행계획은 좋은데 지정권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자죠. 지정권자 수립하는 건 개발계획이죠. 2번 실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면 개발계획에 들어맞는다. 실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좋아요. 개발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좋습니다. 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에 포함됩니다. 시행자를 지정해줬으면 시행자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걸 해야 되지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이것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3번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내며 지정권자는 인가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주민의 의견 청취 아니고 자치단체 장의 의견 청취입니다. 4번 실시계획 고시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좋습니다. 반드시 실시계획 중 거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 이게 나와야 되면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사항은 이 조건이 붙어야 돼요. 5번 이 경우 종전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된 내용이 저촉된 사항 이를 폐지된 것으로 본다 아니라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옳게 설명하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14번은 도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조성된 토지를 추천 방식에 의해서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물어봤습니다. 도시발 사업을 수용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갖다 공급해야 되겠죠. 이때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원칙은 경쟁 입찰입니다. 그런데 경쟁 입찰이 지나친 과열 경쟁 때문에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 하면 이때는 추천 방식으로 합니다. 추천 방식 4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죠. 첫째, 330제곱미터의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입니다. 세 번째, 공장 용지입니다. 네 번째, 공공택지입니다. 4가지. 자, 첫째 1번 330제곱미터 단독주택 용지, 2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4번 공장 용지, 5번 공공택지 좋고요. 2번, 3번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이건 어떻습니까? 무슨 방식? 이건 당연하게 수의계약 방식이 되겠네.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불러서 계약서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수의계약 방식.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계속 지나도록 하죠.